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로컬 카페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술 심사를 통과하게 되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를 남겨뒀을 때쯤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하고 있던 호텔에서 잘리기도 했었고, 졸업 후에 기술심사를 들어가려고 일자리를 구할 때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우선 셰프 포지션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지 않았었어요. 제가 스킬이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어렵게 일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포지션이 셰프 포지션이라고 하기에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심사 3단계 인터뷰에서 셰프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좀 더 확실한 포지션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이 지금 기술심사를 통과한 카페 블랙퍼스트 셰프 포지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정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브런치와 런치 메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호주 로컬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메뉴는 기본적으로 호주 카페에 가시면 나오는 메뉴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머핀이나 샌드위치를 만들고 브런치 메뉴들도 나가고, 추가적으로 매달 셰프 스페셜로 제가 메뉴를 정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주방에서는 보통 저 혼자 일하고, 셰프 포지션은 저 포함 2명이고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다른 셰프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이닝 테이블은 실내 실외 포함해서 50명에서 6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 5일 일하고 있고요. 6시부터 2시 반 정도까지 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는 호주인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처음에 고용되고 나서 제가 진행해야 할 기술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기술심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없었던 곳이라서 걱정을 하기는 했었지만 매니저가 도와주겠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기술심사를 진행할 때 회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처음에 2단계 서류 제출할 때 사인받는 거랑 3단계 때 심사관이랑 하는 매니저 인터뷰인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안 해본 일이라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일하는 곳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요리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로그북을 제출했던 거랑 학교에서 일을 증명하는 레터를 받아서 360시간 이상 요리 관련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었어요. 학교 로그북이 아니더라도 최근 3년 내에 요리 관련된 일을 한 게 있으면 페이슬립이랑 회사 레터를 받아서 제출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증명서랑 성적표도 제출했어요. 저도 사실 3단계 인터뷰가 가장 긴장됐었고 준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걱정 없이 있었었는데 주변에서 떨어진 케이스들도 있어서 좀 쫄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었던 건 셰프의 포지션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특별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셰프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물어보는데, 이런 대답들을 잘 못했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거나 매니저가 정말 안 좋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거절된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볼 만한 리스트,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한 번씩 다 보고 위생이나 주방에서 지켜야 할 것들 위주로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쭉 보고 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정말 심사관이 저한테 별 질문은 안 했지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 테입 학교에서의 심사관이 전화로 연락이 왔었고, 테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기술 심사관이 아무래도 셰프로 일한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좀 더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로 인터뷰 날짜를 잡고 매니저랑 시간을 조율하고 그 전날에 카페 대청소를 했었어요. 혹시나 위생으로 지적을 할까 봐서요. 인터뷰 당일날 심사관이 왔었을 때는 사실 저한테 별 질문을 안 했었어요. 이상하게 셰프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했었고, 제가 일하는 걸 좀 지켜보고 직접 주문도 해서 제가 한 음식도 맛있게 먹었었어요. 제 생각에는 심사관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제 심사관은 제가 일하는 것만 좀 지켜보고는 저희 매니저랑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이후에는 1시간 반 정도 매니저랑 인터뷰를 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인사하고 떠나갔죠. 가기 전에 좀 걱정이 돼서 오늘 인터뷰 잘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 지켜봤고 결과 메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이게 저희 3단계 인터뷰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심사관이 가고 나서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니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고 매니저가 좋게 잘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셰프 포지션으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고 직원들과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래도 심사관이 저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셰프 포지션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매니저도 좋게 이야기를 해줘서 문제없이 통과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선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셰프 포지션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JRP 2단계 서류에서 보면 셰프 포지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일들을 꼭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70-80% 이상은 예스로 체크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저처럼 오프라인 인터뷰가 아니라 온라인 인터뷰로도 진행이 됐었었는데 온라인 인터뷰보다는 덜하지만 오프라인 인터뷰에서도 심사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지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기술심사가 거절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될 레스토랑의 매니저나 헤드셰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3단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매니저가 잘 이야기를 해줘야 문제없이 통과되는 거라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좋은 피드백을 심사관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4단계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거의 30분 만에 승인이 돼서 너무 놀랐어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었거든요. 이제 기술심사가 통과돼서 주정부 후원을 목표로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목표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주정부 후원 비자를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기술심사를 앞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